이 이야기는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홀로 사는 30대 여성 윤미입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업무와 회식에 매일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치열한 도시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안식처인 작은 오피스텔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보호막이었죠. 늦은 시간, 피곤에 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집안 공기가 왠지 모르게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모든 불을 끄고 나왔는데 현관 센서 등은 평소보다 한참 동안이나 꺼지지 않고 불안하게 깜빡입니다. 윤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낯선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지만 이 또한 외부에서 묻어온 냄새이거나 옆집에서 새어들어온 냄새일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미는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사소해서 그녀 자신조차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 어젯밤 깨끗하게 정리해둔 컵이 다른 곳에 놓여 있거나 외출했다. 돌아오면 잠가두었던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기였죠. 하지만 그녀는 밤샘 야근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이 너무 예민해졌다고, 피곤함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욕실 문 밖에서 무언가가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거나, 잠이 든 새벽에는 침대 옆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는 악몽 같은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이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귓가에 대고 직접 속삭이는 듯한 생생함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에 화들짝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고 그녀는 다시금 스스로를 의심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윤미는 점차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완벽하게 파괴되었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극도의 불안감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침대에 눕는 대신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문과 창문을 번갈아 보며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연 자신이 혼자 이 집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불안감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집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거치형 카메라를 몇 개 사서 거실과 침실, 그리고 현관 구석진 곳에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다면 그저 자신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가 아무것도 포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비정상적인 경험들이 착각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내고 싶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며칠 후, 퇴근한 윤미는 불안과 기대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집 안 풍경과 그녀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찰나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의심스러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밤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하던 중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밤중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침실 영상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화면 속 흔들리는 그림자는 그녀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둠에 잠긴 방 안에서 윤미의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희미한 형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기괴하게 뒤틀린 자세로 윤미를 끈질기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저화질이었지만 그 형체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며 윤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 섬뜩한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아주 천천히 마치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윤미의 침대 위로 소리 없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윤미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과 그 형체의 움직임을 보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듯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욱더 윤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가장 은밀한 사생활까지 침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체는 윤미의 머리맡까지 기어와 얼굴을 아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윤미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과 형체의 모습이 기괴하게 겹쳐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윤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영상의 음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음산하고 쉰 목소리가 분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윤미의 머리카락을 아주 천천히 섬뜩할 정도로 부드럽게 쓰다듬는 듯한 동작을 취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침대 발치로 내려가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지만 윤미의 뇌리에는 그 기괴한 형체의 모습과 속삭임이 영원히 각인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 못 들고 겪었던 모든 섬뜩한 일들과 그리고 어젯밤 녹화된 충격적인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고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저화질의 영상 속 형체는 빛의 왜곡이나 그림자로 인한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윤미의 피로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마치 한 편의 괴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녀는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무언가, 아니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너무나 강렬했으니까요. 그녀의 온몸의 세포가 위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무관심은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녀는 혼자라는 사실에 더욱 외로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윤미는 곧바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전 그녀는 단 한시도 마음 편히 머물 수 없었던 이 집 안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괴롭혔는지 알아내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곳은 바로 옷장 뒤편의 벽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벽들보다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손으로 두드려 보니 속이 빈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숨겨진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윤미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무거운 옷장을 옆으로 힘겹게 밀어내고 낡고 오래된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숨겨진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벽과 완벽하게 일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그 문을 공구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윤미는 또 다른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은 아주 비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역겨운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이불과 땀으로 얼룩진 베개,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비워진 음료수 캔들. 그리고 벽에는 윤미의 사진들이 마치 트로피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모습, 퇴근하는 모습, 장을 보는 모습. 심지어는 잠들어 있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 속에는 그녀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찍힌 듯한 은밀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말 그대로 그녀의 모든 사생활을 훔쳐보던 감시자의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윤미는 자신의 집이 지난 몇 달 동안 감시당하고 있었던 소름 끼치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낱 구경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윤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순수한 공포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섬뜩한 일들이 단순한 꿈이나 환각, 혹은 피로로 인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현실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집 안에 숨어 살면서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지어 그녀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응시하던 그 기괴한 형체는 바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삶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고 소름 끼쳤습니다. 그 벽 뒤 공간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필기체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그녀의 숨소리, 발자국 소리, 잠든 모습 모든 것이 나를 미치게 한다. 나는 그녀의 일부가 되고 싶다. 영원히. 그녀는 나의 뮤즈이자 나의 전부이다. 나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가 될 것이다.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영원히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범인은 결국 잡혔습니다. 그는 윤미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윤미에게 알 수 없는 집착을 보였고, 결국 벽 뒤 공간에 자신만의 은신처를 만들어 그녀의 삶을 감시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윤미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고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과거의 공포가 서려 있는 장소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고 혼자 사는 삶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끔찍한 고통과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도시괴담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어두운 이면 우리의 바로 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잔혹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윤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무관심과 개인의 무방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끔찍한 사건을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혼자 사는 삶이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노리는 시선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변화들이 어쩌면 거대한 위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과 주변의 관심이 함께할 때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